안녕하십니까, 김동건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갈게요. 자, 얼마면 되니? 무슨 제목이 일어나?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적인 결혼 연령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봤거든요. 통계를 내보니까 30에서 31세, 30에서 34세, 35세 이상이 대부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60% 정도가 30대 초반에 결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대 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랑 만나. 물론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혼에만 한정 짓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노년을 꾸려가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주제만 다뤄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자, 내가 30 초반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20대는 결혼을 거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20대에 결혼을 위한 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30대에 결혼을 하려면 20대에 준비를 해놔야 30대 가서 결혼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결혼율이 떨어져서예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이상적으로 내가 결혼을 해야지 생각하는데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아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대학 가요. 대학 가는데 요새 부모님들 어때요? 요새 부모님들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 등록금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등록금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마련했는데 알바로 그거 벌 수 있어? 알바로 보기 너무 많은데? 평균적으로 대학생들이 일반 4년제를 나와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 4년제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보통 1억 3천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럼 학자금 대출 1억 3천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군대까지 갔다 오고, 전 남학생이니까, 전 남자니까 남학생 예를 들면 군대까지 갔다 와서 1, 2년 정도 취업생활 거쳐서 29, 30, 거의 30대가 다 올 때쯤에 취업하려고 해. 졸업까지 끝내서 취업을 했어. 30살이 됐어. 근데 내가 가진 건 빚이 1억 3천이에요. 빚. 내가 생활하는 비용 전부 다 빼고 대학 생활하는 데만 빚만 1억 3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하도 모아. 지금 결혼해서 결혼해야지 하고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삼성 들어갔다 칩시다. 30살에 삼성 들어갔어. 내가 사랑하는 그녀한테 갑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오빠 가진 게 뭐야? 빚 1억 3천이야. 한 달에 110만 원씩 10년만 갚으면 된다? 우리 행복하게 같이 살자. 오겠어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생길까 싶어요, 저는. 그러면 돈을 내가 어느 정도 모아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이상적인 결혼 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 수입 200 이상 직장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들 과소평가해서 200만 원 넣은 거예요. 미안해요. 왜? 최저 기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월 수입이 200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400 이상, 500 이상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저 200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200으로 잡아서 저는 생활비 200 버니까 내가 월 지출 한 160만 원은 써야 되지 않겠어? 보험 들어야죠. 여러분 보험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험 10만 원 들고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예금만 하는 거는 바보죠. 바보. 금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적금 20만 원, 그래서 합의 3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 저축 금액 30만 원이죠. 30만 원 10년은 원금 얼마인가요?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10년 후 3,600만 원 괜찮지 않나요? 차 사면 끝입니다. 차.
이 차 제가 뭐 기종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차 가격 요즘 평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853만 원에서 4,888만 원 정도. 물론 요 최하 가격으로 깡통만 사는 친구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평균 한 4천으로 잡아봤어요. 자, 평균 4천만 원 잡고요. 보험료, 세금 계산하니까 600만 원. 유류비 또 600만 원. 여러분 차가 있으면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왜? 차 모셔두려고 산 거예요? 차 있네? 기분 좋네? 이러고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차 타고 출퇴근도 하고, 그죠? 주말에 뭐 해야 돼요? 차 타고 드라이브 가야죠. 내 사랑하는 그녀와, 그죠? 그리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술도 한잔 해야 되고요. 그럼 유흥비가 또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때 그것만 해도 500만 원. 그럼 총 얼마예요? 마이너스 2,100만 원이요. 나 지금 3,600만 원 10년 후 모아야 될 돈 내가 차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100만 원 된다고요. 마이너스 2,100만 원. 돈을 모으질 못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30만 원 안 모으겠습니다. 저는 50만 원 모을게요. 그래서 생활비를 줄여야겠죠. 나머지 바뀌는 거 빼고요. 자, 생활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130만 원으로 줄이고 정시펀드랑 적금 합 50만 원으로 잡아봤어요. 50만 원 잡으니까 10년 후 원금 얼마예요? 3,6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럼 6천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차 살 수 있겠네요. 차 샀습니다. 차값 4천만 원이요. 자, 보험료 세고 유류비 다 하니까 300만 원 남아. 300만 원. 300만 원 남으면 차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요. 차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너무 많이, 부동산 하면 아파트, 뭐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거. 차는 움직이잖아. 동산이죠. 동산은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차를 샀어. 비싼 값 주고 샀는데요. 이 차는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10년 뒤에요,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갈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하나 사는 건요, 매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택시를 타고 다녀도요, 이게 훨씬 더 싸요. 그래서 그 차를 샀는데 나한테 남는 돈이 뭐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남는 돈 얼마예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10년 일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차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저 담배 좀 펴야 되겠어요. 담배, 좀 건강 중요하지 않아요. 욜로죠, 욜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요. 담배 한 대 펴야죠. 담배 가격 얼마예요? 담배, 뭐 평균 4,500원 하지 않나요? 원가 알아두세요. 원가 391원이에요. 원가 391원인데 나 4,500원 내고 피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그럼 얼마예요? 담배 하루 한 갑표, 한 달 기준 13만 5천 원이에요. 10년 뒤면 얼마예요? 162만 원이에요. 162만 원. 선생님, 커피는 또 담배 필 때 커피 한 잔 마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좀 있어 보이게 스타벅스 커피 딱 한 잔 들고 다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스타벅스 하면 가격 5,000원이야. 원가 400원에서 500원 정도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 5,000원 주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한 잔 가격이잖아요. 맥심 커피 100개 든 거 한 봉 삽니다. 100개 든 거 한 봉. 석 달 남고도 10개 남아요. 자, 커피 하루에 한 잔 마신다 칩시다. 한 달 기준 얼마? 15만 원. 그 10년이면 얼마예요? 180만 원이요. 그럼 나는 차 타고, 그죠? 차 타기 전에 담배도 쭉 빨고, 그죠? 커피 잡고 멋있게 딱 탔어요. 그래도 자기 태워가지고 우리 가자. 그거 얼마 남아요? 그렇게 10년 동안 할 동안 얼마 남아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42만 원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오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아주 팩트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미래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숫자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너무 틀려요. 그냥 오늘 숫자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 주관적 사심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수입 200만 원이고 똑같죠. 월 저축금액 110만 원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생활비 확 줄이죠. 70만 원만 하고 70만 원 하고 정리펀드 50만 원, 총량 60만 원 넣어서 110만 원씩 한번 넣어볼게요. 110만 원씩. 자, 110만 원씩 넣으면 10년 후 원금이 얼마예요? 1억 3,200만 원. 1억 3,200만 원.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렸어요. 한 달에 110만 원씩만 저금하세요. 한 달에 110만 원씩만 저금하면 얼마? 원금만이에요. 원금만 1억 3,200만 원입니다. 요거 투자 잘하고요. 이율 잘 따져서 하면 이율까지 더하면 1억 3,200 뿐이겠어요. 1억 4천까지도 보죠. 간단해요. 그냥 아주 간단해요. 110만 원 저금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1억 3,200만 원 모았어.
그럼 이제 뭐 사요? 또 차 사야 돼? 아니, 차 사면 아까 마이너스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파트 사야지. 집 사야지, 집. 아까 내가 말했죠. 동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 100% 내려가는 건 동산이에요. 동산은 가치가 무조건 내려가요. 부동산은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높지 않아요. 오르면 올랐지. 사람들이 기를 쓰고 부동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기하잖아요, 막. 집 사세요, 집. 집 평균 아파트 25번, 수도권 아파트 25번 평균 가격이 3억 3천입니다. 1억 3,200만 원 벌었는데 못 사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죠. 여러분 중소기업 들어가서 10년이면 최소 과장이에요. 대출 2억 나오죠. 이자 4%. 여러분은 혜택 잘 받으면 이자 2%대에도 할 수 있어요. 4% 온다 하더라도 연 400, 월 33만 원만 되면 이 집 내 거예요. 그리고 딱 30살에 내가 이거 아파트 딱 산 거야. 그 내가 사랑하는 그녀한테 가는 거야.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오빠 가진 게 뭐야? 3억 3천짜리 아파트 있어. 아, 결혼했으면 차 사야죠. 뭐요? 집 있으니까 이제 차 사도 되잖아요. 그죠? 왜? 식구들이랑 다 다녀야 되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돈 더 들죠. 언제 내가 뭘 구입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새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뭐 주식 고수들 나와서 여러분 차 사지 마세요. 그거 다 돈 나가는 겁니다. 아, 전 그렇게까지는 못 살겠어요. 아까 20대 잘 참았잖아. 내가 30대에 어떤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20대 잘 참았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30대에도 돈 벌고 싶어? 그때도 차 사지 마세요. 집도 사지 마세요. 모을 거 모으세요. 근데 오늘 나는 내 관점이야. 난 좀 놀아야, 난 좀 즐겨했어. 고생했잖아. 그쵸? 10년 동안 고생했어. 내가 1억 이상 모았어? 이제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 있는 거 사고요. 그 다음부터는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10년 기준 잡았어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10년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3년, 5년 잡아요. 3년, 5년 잡으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예금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금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즘은요. 투자 공부하셔야 돼요. 3년, 5년이 뭐야. 더 빠르신 분들은 1년 안에 목돈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과소비 지수라고 있어요. 내가 왜 과소비를 하는가? 근데 내가 과소비를 하는 건 알겠어. 월급 버는데 돈이 안 남아. 근데 왜 내가 돈이 안 남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요 과소비 지수를 알아보시면 돼요. 과소비 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월 평균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 평균 수입 분의 월 평균 수입 마이너스 월 평균 저축 비용을 나눠주면요. 과소비 지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저축을 40만 원 해. 그럼 과소비 지수가 얼마예요? 0.6인 거예요. 그럼 바람직한 과소비 지수 제가 연령대별로 나눴거든요. 20대는 0.5 이하, 30대는 0.7 이하, 40대는 0.8 이하, 50대는 0.9 이하 정도면 적절한 과소비 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직장을 구해서 내가 과소비 지수가 어느 정도 되면 적절하겠다. 월 평균 수입을 얼마 정도 벌어야겠다. 월 평균 저축을 어느 정도 해야겠다. 아까 말했죠. 내 미래가 정확해지는 방법은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학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산수하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과소비는요. 여러분들 왜 하느냐? 결국 감정이에요. 학원 마케팅 하시는 분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영어 안 가르치는 집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학원 등록하는 거예요. 요새 제 와이프도 미치겠어요.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동생 있어요? 뭐 집에서 막 뭐 영어 학원 가야 된다, 뭐 어디 가야 된다, 막 부모님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 얘기 가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인공지능 못 이겨요. 인공지능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알파고 제로 나온 거 알죠? 우리 바둑 뒀던 이세돌 9단이랑 바둑 뒀던 그 알파고 있잖아요. 알파고 제로가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는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인슈타인 100명이 나타나도 그거 다 합쳐도 못 이겨요. 그리고 그 이식해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린 못 이겨요. 근데 지식을 지금 막 집어넣는다고요? 아니요. 틀렸어요. 이젠 준비를 다르게 지식을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나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 아, 참을게요. 난 참아야 돼. 난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극장 마케팅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극장 마케팅 하면요. 그 매점 있는 데 있잖아요. 매점 있는데 매점 근처로 통로가 내려오게 해요. 통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통로에는 보통 어떤 상영관을 연결시켜 놓냐면 슬픈 영화 상영관을 연결시켜 놔요. 그러면 이제 슬퍼서 막 오잖아요. 그죠? 슬퍼서 막 오면 몸이 이렇게 감정이 허한 거야. 뭔가 채우고 싶어. 그럼 와서 막 채워. 뭘 사 먹고 뭐 굿즈 있으면 그런 거 사고 계산하죠. 그럼 나중에 또 한 달 지나가 딱 보면 카드 잔액이 통장에 잔액이 하나 또 슬퍼. 또 슬퍼서 뭔가 허해. 또 영화 보러 가. 또 슬퍼. 뭐 살 거 다 사. 돈 다 써. 통장 잔액이 없어. 또 슬퍼. 또 가.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소비는 감정이에요. 감정 컨트롤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과소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정 컨트롤 하라 그랬잖아요. 그 방법 제가 몇 개 적어놨어요. 운동하십시오. 운동. 아까 제가 남자 어깨 운동 그죠? 조깅 하시고요. 독서하십시오. 독서. 누군지 알겠어요? 누군지?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 주식 고수. 워렌 버핏 점심 식사 경매 던졌거든요. 경매 얼마일까? 점심값 얼마? 이 사람이랑 한 번 점심 먹으려면 22억 원 내야 돼요. 22억 원. 근데 그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담았어요. 책값 얼마? 15,000원. 15,500원. 15,500원. 어디 이거 돈 없잖아. 그죠? 이 돈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들을 필요 있어요? 뭐로 학교 나요? 그죠? 그냥 전화 따로 해야 돼요. 김동원 선생님 오늘 가서 저한테 강의 1시간만 해주세요. 1,000만 원 드릴게요. 충성하고 가죠. 왜? 책 봐, 책 너무 좋아요. 한 권의 베스트셀러가 나오기 위해서는 작가의 몇 년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30년 노하우가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책 10권 읽었다. 몇 년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300년 노하우가 쌓인 거라니까. 지식 개고수 됩니다. 책 읽으세요. 그리고 돈 모아야겠죠. 돈 아까 돈 모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뭐해? 투자해야지. 투자 어떻게 하냐? 그것도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돈 모으기 프로젝트예요. 돈을 이제 제대로 한번 모아봅시다. 아까는 내가 기본적인 거 얘기한 거고. 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피닉스 과정을 만드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저처럼 강연하세요. 강의하세요. 이 사람은 1시간당 8억 받아요. 1시간당 8억. 전 얼마요? 전 1시간당 1억도 못 받아. 1,000만 원도 못 받아. 왜요? 안 줘. 주세요 하는데 안 줘. 근데 이 사람은 주세요 안 했는데 줘요. 왜요?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표 없는 이는 평생 목표 있는 자를 위해 평생 일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돈을 모으려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이 쭉 가겠다? 그렇게 돈을 벌겠다? 그건 사실 힘들어요. 제 목표예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거든요. 제가 갔던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에요. 크루즈 여행 갔었는데 요 가운데가 저예요. 거기 이제 배 매니저들이랑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때가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크루즈에 있었던 일들만 얘기해도 7박 8일 강의가 가능해요. 무박 8일. 막 잠 안 자고도 강의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요때 제가 경비가 한 700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연봉 목표에 저는 700을 덧붙였어요. 내년 연봉이 7,000이다 7,700, 9,000이다 9,700. 언제나 700을 덧붙였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목표가 또 다른 목표를 놨더라고요. 제가요. 이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제스처 말고 내가 하는 언어를 갖고 그 사람들이랑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딱 골라서 거기에 나오는 이 영어
통으로 외우래요. 그래서 제가 골랐던 영화가 뭐였냐면 If Only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아, 이 영화 꼭 보세요. If Only.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서 재개봉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마지막에 여자 주인공한테 이런 말 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를 영국 남자거든요. 영국식 발음으로 진짜 개멋있게 막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딱 하는데 와, 녹아. 내 남자인데 녹아. 이거 내가 외우고 다녔다요. 나중에 내가 결혼할 여자한테 내가 이걸로 프로포즈 해야지 딱 외우고 다녔어요.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다 해석했죠? 그쵸? 다 해석했잖아요. 그죠? 나에게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와이프한테. 정답. 못했어요. 제 와이프가 시카고에서 7년 반 살다 왔어요. 얘는 지금도 네이버 이렇게 발음해요. 어떻게 이런 애 앞에서 혀를 굴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고백했어요. 나랑 살면 매년 백 사주고 매년 해외여행 보내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런 것들만 못하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나랑 살면 매일 웃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다행히 그 말에 넘어와가지고 지금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결혼할 때 합의를 봤거든요. 절대 우리 아이 조기 교육 시키지 말자. 근데 애 나니까 바뀌더라니까. 매일 영어로 동화책 읽어주고요. 영어 애니메이션만 보여주고요. 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어 애니메이션이 겨울왕국이에요. 아침에 와이프는 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요. 그러면 첫째 딸 서아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방에 가서 나 드레스를 갈아입어요. 그리고 와서 저를 깨웁니다. 침대에 와서 wake up 해요. 그럼 나 바로 일어나면 안 돼. 난 자동 엘사로 변신해야 돼요. 이러면서 나 고르바디 하면서 제가 한번 차야 돼. 제가 한번 차면 걔가 한 바퀴 반 굴러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다시 와서 제 왼쪽 귀에 대고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요걸 해요. 그러면 난 그때 일어나야 돼. 제 손 끌고 거실로 가요. Come on! 그래서 거실에 가가지고 막 마술 해보라고 To the magic 이거 합니다. 난 또 해야 되니까 눈을 만들어 막. 그러면 snow 혼자 좋아해요. 이걸 매일 했다니까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오전 강의를 못 잡았어요. 왜? 오전에 아침에 일하는 내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왕국 2가 너무 고마워요. 겨울왕국 2가 나오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 또 미치겠는 거야. 맨날 이거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그래서 좀 빨리 겨울왕국 3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첫째 딸도 스마트폰 많이 해요. 스마트폰 많이 하는데 걔네 또래들을 보니까 걔네 또래들은 스마트폰을 게임이나 게임 유튜브를 보는 용도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 딸은 보니까 이 영어 애니메이션 중에 마이리틀 폰이라고 있어요. 거기 마이리틀 폰 유니콘들이 나오거든요. 수도 없이 나와요. 나 그거 이름 다 외워야 돼. 돌아버리겠어요. 어찌됐건 제 딸은 아직 한글을 못 뗐는데 영어를 뗐어요. 거기 나오면 팝송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막 흥얼거리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영어가 되게 싫었는데 공부하기 되게 싫었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당연히 공부가 재미없겠지 시키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제 사화가 공부하는 걸 보니까 아니네. 재밌는 환경이 있다면 공부가 재밌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공부 깊게 하십시오. 그게 전문가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목표 세우는 것까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통장 만드셔야죠. 통장 최소 4개 만드는 겁니다. 자, 급여 통장 만들고요. 생활비 통장 만들고요. 여유자금 통장 만들고요. 예적금 통장 만드세요. 자, 이제 생활비 통장 만들었으니까 생활비 통장 가지고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현금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체크카드 만들어야죠. 신용카드 안 돼요. 체크카드요.
신용카드는 왜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것도 심리검사 해봤다요? 자,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에게 부담이 덜 갈까? 현금을 쓰는 게 덜 갈까?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게 부담이 덜 오는 거예요. 왜요? 현금은 내가 주면 다시 못 받잖아. 그렇죠? 이 상실감이 큰 거야. 근데 신용카드는 계산하고 내가 다시 받잖아요. 부담감이 덜한 거야.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 사세요. 체크카드. 저 체크카드 발급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녀랑 데이트 갑니다.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맛있는 거 그래 오늘 내가 스테이크 쏜다. 막 썰었어. 괜찮아. 마음껏 먹어. 와인도 한잔 해. 그리고 딱 갔어요. 계산 내가 할게. 딱 긁었는데 잔액이 모자릅니다. 뜨는데 고객님. 여자친구가 미안해. 내가 오늘 잔액이 없는데. 그러면 여자친구가 계산하겠죠? 그리고 깨지겠죠. 우리의 사랑은 끝? 그럼 열받아서 와서 체크카드 이런 체크카드를 딱 분질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분질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시 현금 써야 돼. 현금. 이게 행복이죠. 끝. 이러면 돈 모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20대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리 공들여봤자 20대 결혼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20대 잘 모아가지고 30대 초반에 결혼하세요. 그때 모아둔 거 가지고. 그죠? 그럼 20대 때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 그죠? 남학생들 이렇게 살잖아. 체크카드 쓰고 사랑 깨지고 현금만 쓰고 살잖아. 누가 옆에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다니까. 얼마나 편해. 돈 모으기 얼마나 편해.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미래를 믿어주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옆에 있어요. 이 여자랑 결혼하십시오. 왜? 30대 됐을 때 난 이미 모아둔 게 있거든. 거기다가 우리가 투자 공부까지 해서 장난 아니야. 내 인생 빵빵빵빵 가는 거죠. 선생님 저는 플렉스. 저는 돈 같은 거 안 모으겠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아주 제가 추천하는 방법.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Try and play.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진 다른 시도들을 해야겠죠. 그리고 즐기는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돼? 여러분 어떤 거 해야 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 하나는 알아요.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제조업의 부활이에요. 3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공업,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들이 많이 몰락했어요. 그럼 걔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부활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차 산업혁명이랑 합쳐줘야 돼. 그래 뭐야?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형성되려면 뭐가 필요해? 빅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인터넷과 친해져야 돼요. 뭐예요?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올리세요. 제가 연봉 검색하다가 제이플라라고 가수가 나오던데 와 장난. 노래 장난 아니야. 너무 잘해. 근데 얼굴 안 보여주고 벽 보고 노래해요. 그리고 끝났는데 구독자가 1000만이 넘는 거야. 월 평균 수익 30억이래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유튜브 구독자 30만만 돼도 평균 의사연봉 나온대요. 의사연봉 얼마예요? 보통 7, 8천에서 1억 2천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요? 선생님 여러분 요즘 유튜브 쉽지 않아요? 잘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레드오션이에요? 그건 전 말해요. 의사 되는 것보단 쉽지 않니? 여러분 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저도. 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구독자 300도 안 돼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나도 하는데 여러분 못하겠어? 선생님 저는 영상 못 찍겠는데요? 블로그 하십시오. 블로그. 내가 영상으로 못하겠다. 글 쓰면 되잖아. 그쵸? 나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요. 이거 제 블로그예요. 제가 AJ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었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유튜브 쳐가지고요. 3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만에 만들죠. 제 거 하루 조회수 평균 1900개 나옵니다. 요거 그 게시글 올리는 거랑 평균 수입해서 저번 달 수입이 한 220만 원 정도 됐어요. 제 목표입니다. 저 목표 조회수는요. 내년 6월까지 평균 10,000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최소 수입도 5배 이상 올라가지 않겠어요? 돈이 돈을 벌게 하세요. 내 몸이 돈을 벌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저 랜선 비즈 이거 하고 있다고. 여기 이제
구독자 나왔죠? 297명, 그쵸? 내가 여기 랜선 비디오 왜 크게 써놨겠어? 아, 쟤 또 유튜브 홍보하려고 하는구나. 구독자 올리려고 하는구나.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알았죠? 연락처 공개하겠습니다. 연락처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다, 자료 궁금한 부분이 있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로 말고요. 카톡 추천, 또 뭐 인스타 DM 이런 거 추천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짧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드리려고 설명을 했으니까 많은 돈 벌어서 풍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